부자 하면은 누가 떠오르세요? 삼성회장. 우리 이건희 회장. 만수르요.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요. 워렌 버핏이요. 부자요? 만수르? 만수르. 예,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매년 나오는데 뭐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변화도 있고요. 조금 전 영상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한데 이 순위와 관련된 얘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죠. 도대체 이 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김필기 기자, 순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예, 먼저 순위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회장이죠. 빌 게이츠가 총 재산 792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는 87조 원 정도. 그래서 1위를 했습니다. 예. 이거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과 교육 예산을 모두 합친 수준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2위가 멕시코의 통신 재벌로 또 유명하죠. 카를로스 슬림이었고요. 그 뒤를 이제 뭐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 그리고 또 패션 브랜드 자라의 창업주인 오르테가, 또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라고 또 알려져 있죠.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그 뒤에도 이제 쭉 나오긴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보통 그 엄청난 거부다 하면 이른바 이제 중동의 소위 그 오일 달러를 많이 가진 사람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가장 안 들어가 있네요.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이 두 사람이지 싶습니다. 예. 만수르. 예,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 K리그에도 투자를 할지 모른다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이제 화제가 됐던 만수르고요.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예. 자, 그리고 또 이쪽에는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억만장자 알 왈리드 빈 탈랄 왕자입니다. 자, 이 만수르의 경우를 먼저 보면은요, 영국 프리미어리그 구단주에 또 이 벤츠를 만드는 다임러 회사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벤츠 자동차요. 예. 이 파악된 재산만 35조 원 정도고요. 왕가의 재산 뭐 1000조 원 넘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2009년 포브스 순위에서요, 104위에 올랐었는데 이게 사실상 만수르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왕가 재산이다라는 판단을 해서요. 포브스에서는 이듬해부터는 평가에 아예 넣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아예 그 순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예. 아까 저 만수르 옆에 있던 사람 있죠? 예. 이름이 길어서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알 왈리드 빈 탈랄. 이 사람은 왜 빠졌습니까, 그럼? 예, 이 조금 사람도 왕가 재산이라서? 아닙니다. 왕족인 거는 맞지만 조금 다른 이유고요. 알 왈리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산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티그룹이나 애플 같은 미국의 주요 그룹의 주요 주주기도 한데요. 예.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이 예정돼 있기도 합니다. 지난해 포브스 순위 30위였는데 이 사우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다른 주식들도 있다. 이것까지 따지면은 내 재산이 더 늘어난다라고 포브스에 직접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우디 증시가 외국인에게는 개방이 되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포브스에서는 이곳은 쳐줄 수가 없다 해서 올해 35위로 순위가 오히려 조금 더 밀렸습니다. 예. 뭐 서운할 수도 있겠군요. 그 두 예. 사람의 입장에서는. 근데 가지고 있는 자산이 주식일 수도 있지만 예. 현금이라든가 아니면 또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합니까? 그 부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포브스는 주식에다만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 올해 2월 13일 기준으로요. 각 주식 시장의 주가와 환율을 감안해서 이제 집계를 한 뒤 아까 보신 이 각 순위를 매겼다라고 이제 포브스에는 밝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의 성 몇 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부자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서 새로 떠오르는 부동산 부자들이 순위에서 빠진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그래도요. 이 전체적인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평가에서 대부분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특히 그 대부호들 중에서는 일부 뭐 부동산을 1억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1% 미만이다 보니까 사실은 부호의 랭킹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아요. 예. 우리는 사실 땅 뭐 이렇게 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전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부동산은 정말 전체 자기 가진 재산에 비하면 세 발의 피기 때문에 예.
그거는 별로 순위에 뭐 영향을 안 끼친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무튼. 예, 특히 1위를 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요, 자산의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15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1조가 넘게 기부를 하고 그래도 워낙에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가 계속 오르니까 지난 2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이 포브스 부자 순위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한국 사람들도 이 포브스 순위에 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늘 오르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예, 먼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요, 지난해보다 8계단 낮아져서요, 110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 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이 예. 또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그렇게 셉니까?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올라서요. 그 예, 중국 그래서.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예, 요 그리고요. 직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따로 집계한 부자 순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집계한 부자 순위를 또 보면은요, 최태원 SK 회장, 또 그리고 김범수 다음 카카오 의장 등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포브스 순위와 또 비교를 해보면은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유독 우리 순위에는 이 자수성가형 부자들보다는 상속형 부자들이 많은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어쩌면 오늘의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가 돈 번 것보다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계속 이 순위에 오른다라는 우리 부자들의 경우에. 예.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누굽니까? 다음 카카오입니까? 그 김범수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자기가 일으킨 그건 상속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 상속에 의한 부자 순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지난해에 있었던 포브스 순위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본 게 있는데요. 예. 각국 상위 이제 50위 가운데 자수성가형 부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살펴봤더니 중국이 98%였고 일본이 86%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비율이요, 한국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예. 예.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요, 각국별로 어떤 경제적인 특징을 짚어봤는데, 미국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테크형 억만장자가 많은 혁신형 경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테크형이란 건 뭡니까? 그러니까 IT로 이제 IT 벤처를 통해서 이제 예. 돈을 번 부자들이 많다. 그런 의미고요. 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권력형 억만장자가 많다. 그래서 정경유착형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한국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물려받은 부자가 많은 상속형 경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뭐 썩 그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는군요. 예. 이번에 뭐 포브스 억만장자 순위에는요, 또 살펴보면은 전 프로농구 선수죠, 마이클 조단이 또 억만장자 순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예. 또 그리고 스냅챗이라는 이제 신개념 SNS 서비스를 만든 불과 26살의 청년 에반 슈피겔도 있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순위에서도요, 맨날 봤던 분들만이 아니라 자, 이런 신선한 등장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포브스의 억만장자 순위에 한 걸음 더 들어가기가 됐네요. 예.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